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쓰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약간 그 시의성이 있어서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못했고 방송도 쉬었고, 그 챗 GPT에 관련된 책입니다. 챗 GPT의 활용, 뭐 사용 방법 또는 이걸로 뭐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책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200권이 나왔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HRD 전문가니까 제가 쓴 책은 저는 챗 GPT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의 어떤 인재상,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어떤 걸까?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 사용법이나 활용법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유튜브나 또 다른 책에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IT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 전반에 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역량 전쟁이다. 역량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직업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70년대, 뭐 80년대 한 초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갑자기 회사들이 커지고 대기업이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전문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계다, 교육이다, 뭐 기획이다, 뭐 이러면 대기업이 되니까 시스템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뭐 기획도 시스템화 돼야 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됐던 게 4년제 대졸자였던 거예요. 근데 80년대만 해도요, 한번 잘 보면은 386이라고 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30%만 대졸자예요.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의 어떤 사무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한, 그러니까 야, 대학만 나오면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니까 대졸자가.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있으면 선호하는 이런 직종이 됐는데, AI가 등장을 하면서는 이 판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무직 이런 게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화이트 직종의 60에서 70%가 지금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지금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예견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등장을 언제부터 했냐면, 오래됐지만 우리 기억에 지금 있었던 거는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알파고가 잘 와닿질 않았어. 왜? 내가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챗 GPT는 너무 내가 내 생활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당장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번역 다 해줘. 논문 다 써줘. 시험 다 봐줘. 암기하는 수많은 직종들은 이제 AI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 뭔지를 제가 지금 책에다가 쓴 거예요. 책에는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 거고,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좋은 답을 나한테 도출을 해줄 것인가. 학교 때 질문 많이 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든가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질문 수준만 봐도 아유, 질문 수준 하고는 그 검색창 같이 생긴데, 우리 챗G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어떻게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적합한 답을 도출을 해줄 것인가. 근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도출이 됐어요. 도출이 됐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뭐 여러 개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아이가 챗 GPT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공부한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얘가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 이 단어 뒤에 이런 단어가 많이 오더라 라는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얘가 도출해주는 그 답은 우리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내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없는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뭐 10개만 알려줘, 뭐 20가지만 알려줘,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그런 회의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온 자료를 선택을 할 때, 그거는 또 어떤 직업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케팅 경력 1년 차랑 마케팅 경력 20년 차가 뽑아내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그 내용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서 나는 또 많은 경험과 직업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답이 무언가 도출이 됐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윤리도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이메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을 써서 이거를 내가 미국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처음에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영작하듯이 했을 거야.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구글 번역기 팝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걔네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상에 사용되는 용어는 또 달라요. 책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뭐 이메일 작성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책을 사다가 거기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뭐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 이랬다고요. 지금 챗 GPT는 내가 어딘가에 어떠한 메일을 보낼 거야.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하게 정중한 영어 표현으로 써줄래? 이러면 그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배울 수도 있고 얘는 언어의 확률로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가가 일이 없어질 거야. 번역가 AI로 다 대체가 될 거야. 하지만 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이엔드에 있는 정말 어려운 어떤 그 전문 영역 또는 감성 영역 이러한 번역가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맥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저도 제가 제 책을 쓰고요. 외국에 막 내 책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 되게 막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챗 GPT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중국어로 해줘. 태국어로 해줘. 내 책 거기다가 한번 팔아볼래. 근데 우리가 지금 책을 팔 때에도 꼭 이 종이로 된 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기회는 어떻게 열립니까? 일단 책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본질적인 컨텐츠는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담았어요. 앞으로 챗GPT 시대,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직업세계가 변화될 거고 사회가 변화될 거고 그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책 나오면 또 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